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개학이 계속 연기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나면 바로 6월 15일 날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간고사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습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중간고사 바로 쳐야 되니까 온라인 수업 꼭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 듣기 바랍니다. 자, EBS 2강 오늘 51분짜리 강의 완강하고 난 뒤에 선생님 강의 활동지 같이 정리하면서 들으면 되고요. 오늘은 소단원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과정 들어갈 거고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태양계, 지구,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 이런 이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이 역사가 바로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이제 별의 탄생, 즉 원시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탄생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주로 우주는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모인 곳에서 가장 먼저 원시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성간 물질이 모인 곳에는 빽빽하게 물질이 많으니까 밀도가 높을 거고, 이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중력 수축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따라서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증가해서 이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별의 중심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요. 어떤 반응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뭔가요? 네.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네, 중요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 적으세요. 수소 핵융합 반응. 선생님 이게 펜이 조금 안 돼서 글씨가 너무 안 예뻐서 조금 불러주고 넘어가는 부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잘 적으세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뭐냐면 밑에 선생님이 박스에 넣어두었어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바로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조금 감소되거든요. 그 감소한 질량만큼 바로 에너지로 발생하게 돼요.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하는 이 과정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져서 옆에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별의 중력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이 별의 중력 끌어당기는 힘과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이 기체의 압력, 즉 내부 압력이 서로 팽팽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더 이상 수축하지 않는 단계에 가게 되고요. 그때가 바로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죠. 주계열성이라는 용어는 책에 없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익혀두면 좋겠죠. 이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 주계열성 단계 이후에는 바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하는 과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진화하는 과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교개학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좀 더 가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진행하게 되고요. 별이 진화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같은 경우에는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그치지 않고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과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그 과정은 제일 먼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수소가 점점, 수소 원자핵이 점점 헬륨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고갈될 거예요.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 발생해서 나오던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내부 압력과 중력이 원래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평형을 이루었죠. 근데 이제 수소가 점점 없어지고 나면 중력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력이 더 커지면 당기는 힘이 더 커지니까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별의 크기가 이렇게 안 쓰여질까요? 수축하게 되죠. 여기 수축 적을까요? 수축. 수축하게 되죠. 수축하게 되면 이 아까 전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어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층의 수소로 데우게 되고요. 그러면 바깥층에 있는 수소가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별이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팽창하게 돼요. 팽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팽창하면서 별의 표면이 붉게 보이는 단계, 즉 적색 거성 단계가 되고요.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다시 이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두 번째로 이 적색 거성 단계 이후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무엇이? 그렇죠. 탄소가 형성이 됩니다. 탄소까지 형성이 되고, 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게 되고, 따라서 별이 팽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별의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고요. 별의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을 선생님이 박스에다가 정리해서 놨죠. 먼저 주계열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으로 갔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진화 과정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태양이 질량보다 큰 별. 자, 태양이 질량보다 큰 별을 보면 이 별의 중심부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이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얘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즉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게 되거든요.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질소, 산소, 규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네,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원소가 어디까지 있냐 이거거든요. 즉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큰 별이에요. 이 큰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철이에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주기율표상에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이제 이게 의문점으로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나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볼게요. 자, 먼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이 초거성이라는 단계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적색거성하고 비슷한 단계예요. 적색거성하고 비슷한 단계인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그 단계를 초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계속 일어나서 별의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뭐였죠? 네, 철이었죠, 철.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네요. 철. Fe죠. 철. 철을 만들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더 반응이 일어나면서 뻥 하고 폭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고,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죠. 핵융합 반응이 여기에서 끝나게 돼요.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고 이 초신성 폭발의 결과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인 금이라든지 우라늄, 납 이러한 원소들이 만들고 이런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별 블랙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정리하면 선생님이 밑에 그림과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그렇죠. 탄소까지죠. 즉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까지 생성할 수 있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는 계속 이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에도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서 철까지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바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누구보다? 그렇죠. 철보다 Fe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되겠어요?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 때 선생님이 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뭉쳐져서 행성상 성운을 만들게 되고 이 행성상 성운에서 우리 이제 원시태양계, 즉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 후에 이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바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행성이죠? 그렇죠. 지구형 행성이죠. 중학교 때 배웠죠.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고 태양보다 먼 곳에서는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기체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렇죠.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죠. 수금, 지, 화까지가 지구형 행성이고 목토, 천, 해까지가 목성형 행성이 되죠. 이 빅뱅 후에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다양하게 별, 이렇게 행성, 그다음 더 나아가서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자, 판서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판서 내용 정리할게요. 자, 3차 시 정리. 조금 선생님이 글씨를 크게 쓸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생성 순서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줄 건데, 제일 먼저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났죠. 이때 빅뱅이 일어나면서 원소가 생성이 되었어요. 우리 빅뱅 때 생성된 원소 뭐죠? 그렇죠. 수소하고 헬륨이 생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수소와 헬륨 이후의 것들은 이제 별 내부에서 또는 뭐 초신성 폭발 때 이럴 때 생기면서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 그다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 이후의 원소들은 별이 탄생하게 되고요. 바로 원시별이죠.
그죠? 여러분 활동지 밑에 판서 적는 날에 적으면 돼요. 별이 탄생하게 되고 이 원시별이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내부 압력과 그다음에 별의 중력이 같아지는 단계인 주계열성 단계로 가게 되고요. 이 주계열성 단계는 선생님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가장 오래 머무르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그렇죠. 더 이상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하면서 이 안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수소와 헬륨 만들게 되죠. 이 주계열성 단계 이후에는 무엇에 따라서 별의 그렇죠.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을 선생님 박스에서 적색 거성 순서대로 쭉 적어줬죠? 그 부분 다시 적진 않을게요. 어떤 내부에서 어떤 원소가 생성되는지 원소에 조금 초점 맞춰볼게요.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끝나지 않고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 그렇죠. 탄소까지 생긴다는 거죠. 탄소까지. 되겠어요? 자, 이제 태양보다 큰 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여기서는 지금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까지, 즉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가 엄청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핵융합 반응을 까지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뭐까지? 그렇죠. 철까지 만들게 되고요. 되겠나요? 선생님 잘 이해 안 돼요? 자, 어떤 부분이 잘 이해 안 될까요? 질량이 클수록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중심부의 온도가 지금 이유를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이유는 수식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참고로 알아주세요. 에너지 우리 아인슈타인 많이 들어봤죠? MC 스퀘어? 그죠? 여기 광속도고 C는 요게 바로 매스 질량이죠. 즉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우리 어떤 단계? 여기에서 우리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부분은 이유 설명한 거니까 따로 빼고요. 여기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올게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별의 내부의 모든 핵융합 반응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주로 퍼져나간 물질들이 모여서 바로 태양계 성운을 형성하게 되고요. 얘들이 회전하면서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까운 곳에 지구형 행성, 먼 곳에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도 형성이 되면서 이 지구 안에 생명체도 출현하게 되죠. 이 과정은
태양계 지구 형성 및 생명체 출현 과정은 교과서 56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